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먹하신가요? 그렇다면 며느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말을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요즘 며느리들 도무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2025년 현재 며느리들의 삶은 우리가 30대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내이자 엄마로 역할을 해내야 하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며느리들은 존중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았던 시어머니의 관심이 지금은 며느리에게 부담이나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은 건데. 이런 말조차 며느리에겐 거리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만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며느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5가지 말과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좋아하는 첫 번째 말, 내 생각은 어때? 이 말 한마디는 요즘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나를 믿어준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사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이 한마디에 며느리 마음은 활짝 열리기도 단단히 닫히기도 하거든요. 민정 씨는 결혼 2년 차 워킹맘입니다. 요즘 처사의 어린이집 입소를 두고 남편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는 게 나을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 와중에 시댁 어른들은 슬쩍슬쩍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려서야 좀 더 있다 보내지? 아이 크는 건 잠깐인데 회사를 그렇게 꼭 다녀야 해? 우리는 다 애 키우느라 일 접고 살았어. 민정 씨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조용히 움츠러들었다고 해요. 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주신 시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민정 씨를 멈춰 세웠어요. 민정아, 요즘 고민 많지? 엄마는 잘 몰라서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아이 키우는 건 결국 내 몫이잖아. 너한테 맞는 방식이 제일 좋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고 해요. 이해받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요. 심지어 회사 계속 다녀도 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알아라는 말에 그날 밤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엄마 정말 멋지신 분 같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명절 음식 문제도, 육아 고민도,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럴 때 좀 어렵더라고요 하며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죠. 왜냐면 이제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땐 시집살이란 말 자체가 당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어른이 정해주면 따르는 게 효도고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른들의 조언보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답을 주는 시어머니보다 내가 결정해도 되라고 말해주는 시어머니에게 더 마음을 열어요.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이 며느리 마음에선 이 집에서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따뜻한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요즘 며느리가 좋아하는 두 번째 말, 요즘 힘들지? 이 짧은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수진 씨는 올해 33, 3살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출근 준비, 저녁엔 육아 전쟁, 밤엔 업무 마무리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란 삶이었죠. 시댁과는 나쁘진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정도. 시어머니와는 명절이나 생일에 인사드리는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면 마음 한편으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또 뭐 부탁하실까, 잔소리 들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어요. 수진아, 요즘 많이 바쁘지? 아니, 그냥 네 사진 보니까 너무 말라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순간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 말이 뭐라고 그동안 참아왔던 피곤함과 서러움이 울컥 올라왔어요. 평소엔 감정 표현 잘 못하시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명절 준비하라고 하면 힘들다고만 느꼈던 일이 이젠 내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이유는 단 하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고단한 일상을 이해해주고 걱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진 늘 애는 잘 크지?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니? 애 보느라 힘들겠다. 모두 아이 중심, 가족 중심의 말뿐이었거든요. 그 속에 수진 씨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너는 괜찮니? 요즘 힘들진 않니? 이런 말이 나오자 마음이 열렸어요. 아, 이분은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챙기시는구나 하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이나 아이를 위한 관심보다 나 자신을 바라봐주는 관심을 진짜 사랑으로 느낍니다. 이런 관심은 과한 간섭도 아니고 무거운 조언도 아니에요. 그저 짧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일하랴, 애 키우랴. 너도 많이 지치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니까.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그래도 이 집안에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죠. 요즘 며느리가 좋아하는 세 번째 말, 명절에 꼭 안 와도 돼. 나야 뭐 자식들 다 컸는데 뭐 어떻겠니? 안 와도 괜찮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건 지난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도 키우고 있던 33살 워킹맘. 요즘엔 명절이 다가오면 반갑기보다 일이 한가득 늘어나는 시기가 되어버렸죠. 차례 음식, 대청소, 손님 맞이, 아이 돌봄까지. 일은 끝이 없고 직장 눈치도 보여 명절 전후 휴가를 쓰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그날도 퇴근 후 늦은 밤 며느리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어머니, 이번 명절엔 아이도 아프고 저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마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조심스레 말하는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이번엔 그냥 푹 쉬어. 괜찮으니 다음에 시간 날 때 와도 돼. 며느리는 순간 멍해졌다고 합니다. 죄책감 대신 고마움이 먼저 밀려왔고 이런 말 해주시는 분이라면 꼭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는 다음 날 아이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에 잠깐 다녀왔답니다. 딱히 큰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손을 거들러 간 것도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강요하지 않는 배려가 오히려 며느리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게다가 요즘 시댁 행사도 많잖아요. 사촌 결혼식, 증조할머니 생신, 삼촌 환갑잔치. 일일이 참석하자니 힘들고 빠지자니 눈치 보이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셨대요. 바쁘면 안 와도 돼. 괜찮아. 그럴 땐 축하 메시지만 보내줘도 충분해. 네, 가족 먼저 챙겨. 우리는 또 보면 되지. 그 배려가 쌓이고 쌓이니까 며느리는 어느새 시댁 모임의 의무감보다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배려 속에서 민정 씨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어른과의 관계일 수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젠 시대가 달라졌잖아. 나 때처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너처럼 일하고 아이 키우면서 명절 내려가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 며느리가 좋아하는 네 번째 말, 필요하면 말해, 무리하지 마. 이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고 해요. 결혼 7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3살 터울 육아에 지쳐있던 며느리 민지 씨. 둘째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직을 하게 됐고, 출근 전 아이들 도시락 싸고, 퇴근 후 집안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도저히 부족했답니다. 그날도 출근길에 부랴부랴 지하철을 탔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나는 왜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서 살고 있지?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마음으로 멍하게 앉아있던 민지 씨에게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 순간 민지 씨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고 해요. 그냥 도와주겠다는 말보다 필요하면 말해라는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결정은 내가 해도 되라는 존중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보다 내가 필요하면 그때 도와줄게라는 말에서 훨씬 더 편안함과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지 씨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아이 하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걱정 마. 할머니가 잘 데려올게. 시간은 몇 시야? 그날 이후 민지 씨는 가끔 시어머니께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드리게 됐고 시어머니도 그런 민지 씨를 귀엽고 믿음직스러워 하셨대요. 사실 많은 며느리들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도움을 요청했다가 내가 해줬다는 시댁에 대한 빚으로 남을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무리하면서도 혼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해주면 그제야 며느리는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혼자 다 하려고 해?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나라도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다 이끌어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며느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중받는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조심스레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모습 아닐까요? 요즘 며느리가 좋아하는 5번째 말. 고마워, 든든해.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결혼한 지 3년 된 은지 씨는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입원하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늦었고 결국 병원 일은 대부분 은지 씨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하며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진료 예약, 간병인 알아보기, 병원 식사 챙기기.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구도 힘들지? 고마워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실 복도에서 조용히 은지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건네셨죠.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니? 처음엔 나도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말없이 다 챙겨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너무 고맙다. 순간 은지 씨는 울컥했습니다. 고된 일들이 당연한 역할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그 한마디에 쌓였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어졌다고 해요. 고마워, 든든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표현이죠. 사실 요즘 며느리들은 당연하지보다 고마워라는 말을 더 원합니다. 어떤 도움보다 먼저 인정받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들거든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건 예전 방식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말로 들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진심을 건넬 때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 같던 사이가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도 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말, 어쩌면 별거 아닌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요즘 힘들지? 명절에 꼭 안 와도 돼.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 든든해. 하지만 이 짧은 말들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존중, 배려, 공감, 신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며 가정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간섭이 아닌 존중, 기대가 아닌 공감, 요구가 아닌 배려, 지시가 아닌 응원을 더 깊이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다 알고 있지. 아들한테 전화라 했는데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사자인 며느리에게 직접 전해주세요. 그래야 진심이 정확히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신뢰와 편안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시어머니를 좋아합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도 마음을 엽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사이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에서 들은 말 중 하나만이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요즘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필요하면 말해. 이번 명절은 편히 쉬어. 정말 고마워. 이 5마디 중 지금 가장 필요한 한마디부터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말, 혹은 후회되는 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